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 리스크 협의회를 꾸립니다. 금감원은 당정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협의회를 통해 리스크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테라폼랩스가 가격이 급락할 거란 걸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투자자를 모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LFG의 관리위원은 분석 자료를 통해 20% 이율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미국에 암호화폐 대책팀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미국 현지에서 미국의 규제 논의 사항과 코인 과세 등을 두고 미 당국자들과 협의에 나설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당히 움직이며 화폐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컴투스홀딩스의 블록체인 플랫폼 C2X가 코인 홀더들을 대상으로 게임 출시를 결정하는 이용자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테라 사태로 인해 독자 메인넷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가 암호화폐 지갑 사업을 이관합니다. 이번 사업 이관으로 그라운드X에는 클립 지갑과 클레이튼 기반의 NFT 사업만 남게 됐습니다. 코인을 왜 그냥 사? 정보 보고 사야지. 이거 끝까지 봐. 딱 10분이면 돼. 코인 뉴스 하면 어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코인 정보를 찾다. 안녕하세요. 6월 27일 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3세대 블록체인 플랫폼 하모니의 브릿지인 호리즌이 공격을 당해 1억 달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모니는 이번 공격은 무신뢰 기반의 BTC 브릿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분산형 볼트에 보관된 자산은 모두 안전한 상태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처럼 최근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한 공격이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테라와 루나 사태 후속 조치로 암호화폐 리스크 협의회를 꾸립니다. 금감원은 당정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협의회를 만들고 리스크를 점검한다는 구상인데요. 이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소비자 보호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오늘 28일 암호화폐 리스크 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참석자는 외부위원 8명의 금감원 인사들로 구성됐고 금융자문관 그리고 디지털 금융혁신국장, 자금세탁 방지실장 등과 5대 암호화폐 거래소 준법 감시인들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테라폼랩스가 가격이 급락할 것이라는 걸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신규 투자자를 모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의 관리위원인 레미테톳은 테라 폭락 이후에 발표한 분석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테라의 앵커 프로토콜의 20%의 이율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그는 이 앵커 프로토콜이 정상적인 금융 서비스가 아닌 이 미끼 상품이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테라폼랩스와 LFG 관계자들은 이 테라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홍보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는데요. 이에 미국 투자들은 이런 행위가 일종의 불안전 판매라고 보고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미국에 암호화폐 대책팀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을 책임자로 금융위와 FIU, 기획재정부, 금감원의 암호화폐 담당자들을 일종의 한 팀으로 묶어서 미국에 보냈는데요. 이들은 미국 현지에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의 상황과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코인 과세 등을 두고 미 당국자들과 협의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번 범정부 현지 파견은 암호화폐 기본법 제정을 위한 준비 차원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을 계기로 이 암호화폐 규제 관련 논의가 한창이라 미국 현지 상황을 직접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제로 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국민의힘 암호화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화폐와 자산의 의미 그리고 그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엉망이 될 수 있다면서 암호화폐 기본법을 통해 규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윤 의원은 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은 원래 초기 설계상으로는 이 달러의 반기를 들었던 화폐라면서 하지만 이 거래가 시작되면서 비트코인은 그 가격이 상당히 움직이며 화폐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됐고 결국 자산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암호화폐 감독 컨트롤 타워인 디지털 자산위원회 설립 추진을 강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현재 당내 암호화폐 특별위원회가 확대 개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의 블록체인 플랫폼 C2X가 코인 홀더들 대상으로 게임 출시를 결정하는 이용자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C2X 홀더가 이 게임의 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팬카드라는 이 베타 게임의 이용권을 구매해서 카드 수량으로 이 게임의 인기도를 평가하는 건데요. 이후 팬카드를 구매한 이용자는 이 게임을 해보고 게임의 재미에 따라서 그 게임의 환불 여부를 결정합니다. 팬카드 수량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고 그 이후에 팬카드를 구매한 이용자 중에 일정 비율 이상이 이 게임 베타 기간이 끝날 때까지 팬카드를 보유하면 이 게임이 정식 출시가 되는 방식인데요. 또한 이 테라 사태로 인해서 메인넷이 중간에 멈추면 곧 테라가 멈출 수도 있다는 그 위기감이 있어 독자 메인넷을 구축키로 했습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가 암호화폐 지갑 카이카스의 사업을 에스프레소 247로 이관합니다. 에스프레소 247은 크러스트가 투자한 기업인데요. 그라운드X는 2022년 7월 25일부터 이 카이카스 서비스 제공자가 그라운드X에서 에스프레소 247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클레이튼 블록체인 생태계의 글로벌 활성화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앞서 그라운드X는 클레이튼의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 카카오의 또 다른 자회사인 크러스트로 클레이튼 프로젝트를 이관했습니다. 이번 카이카스 사업 이관으로 그라운드X에는 클립 지갑과 클레이튼 기반의 NFT 사업만 남게 됐는데요. 그라운드X의 카이카스 사업의 이관을 두고 그라운드X가 클립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주요 알트코인의 최신 소식들 초성으로 함께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피읍, 리을, 기역입니다. 최근 25%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코인이죠. 바로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의 영지식 증명 활용 사용자 식별 서비스인 폴리곤 아이디가 폴리곤 다오에 적용됐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폴리곤의 가격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폴리곤 아이디는 유효 인증서를 획득한 이용자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활동 내역은 전면적으로 비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폴리곤 가격 급등의 또 다른 큰 이유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최근 온체인 탄소 마켓인 클라이마 다오와 파트너십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폴리곤은 지난 4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2022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목표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초성입니다. 시오티읕 피읕입니다. 무브트 언의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국내에서도 큰 화제를 받았던 프로젝트죠. 바로 스테픈입니다. 무브트 원 프로젝트 스테픈이 공식 트위터에 올린 그림 한 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테픈 팀이 공개한 해당 그림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스테픈이 BAYC 혹은 BAYC 생태계 토큰 프로젝트인 에이프코인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스테픈은 Ready to Ape in, 에이프를 드릴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글을 올리면서 7월 1일 자세한 정보를 공개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현재 가장 큰 인기를 받고 있는 M2 프로젝트와 거대 NFT 프로젝트의 만남 기대가 되네요. 마지막 초성입니다. 시오, 리을, 니은입니다. 바로 솔라나인데요.
솔라나랩스가 웹3 기반의 안드로이드 휴대폰 사가를 개발하고 있다고 본격 발표했습니다. 솔라나랩스 CEO인 아나톨리 야코벤코는 휴대폰은 모바일 중심 성장에 대한 솔라나의 주요 투자 분야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모든 것이 모바일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암호화폐는 해당 분야에 뒤떨어져 있다면서 현재 출시된 모바일을 통한 D앱 액세스 작업이 느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가장 좋은 솔루션은 실제 월렛을 휴대폰에 내장하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솔라나가 출시하는 휴대폰에는 특수 암호화폐 월렛 기능과 웹3 프로그램용 솔라나 모바일 스택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출시 가격은 약 $1,000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배송은 2023년 초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에 특화된 휴대폰 출시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초성뉴스 이은주였습니다. 비트코인을 향한 거품론이 등장했습니다. 유동성이 제거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향후 $13,000 선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코로나19로 시장에 풀린 돈이 금리 인상으로 회수되면 위험 자산인 암호화폐 시세가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자세한 비트코인의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의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 안녕!